안녕하세요. 비욘드싱입니다. 비욘드싱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보컬 사이언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노래 직접 하시는 분들이 이런 보컬 사이언스를 알아야 되는지, 안다면 얼마나 알아야 되는지, 뭐 이런저런 다양한 자세한 얘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호쌤이 이때까지 레슨을 해보면서 네.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보컬 사이언스를 사이언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쨌든 저희는 공부는 하잖아요. 그쵸. 네, 과학적인 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하지만 레슨을 할 때 그것에 막 포커스를 집중하진 않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네. 그냥 말을 하지 소리가 뭐 어떻게 생성이 되고 뭐 어떻게 얘가 몇 번 진동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아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 거지? 복잡해서. 그냥 아인데 아 하면 되는데 이론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막 알고 있는 학생들이 이걸 막 두려워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지금 저희가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좀 살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쉽게 보컬 사이언스적인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는 거까지는 솔직히 좋아요. 그 정보가 제대로 됐다라는 전제 하에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거기서 못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소리를 내가면서 좀 더 듣고 따라하고 요거에 조금 더 집중이 돼야 되는데 너무 머릿속만 복잡해지는 거죠. 말씀하신 거에 공감 가는 네. 게 그 전에 그 축구 선수 얘기했던 네.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와닿았거든요. 아 그쵸. 네. 네. 몇 주 전에. 뭐였죠 그게? 편집됐어요. 아 편집됐어요? 제가 진짜 공감하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수영을 할 줄 알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몇 번 근육이 쓰이고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이런 걸 지금도 몰라요. 네. 그쵸? 근데 그냥 물에 들어가서 코치가 이제 시키는 대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세요. 그대로 그냥 실용적인 것들만 따라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자유형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요즘 약간 보컬 사이언스 치중하는 분들 보시면은 약간 물에는 절대 안 들어가시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보면서 이게 수영을 할 때 팔이 정확하게 몇 도로 돼야 되고 무슨 근육이 쓰이고 그게 뭐 어떤 관절이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보고 알았어 라고 생각은 하지만 물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것과 그게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계가 안 되면은 그냥 글로만 읽으면 약간 글로 춤을 배운 듯한? 속히 이제 연애를 책으로 배운다 아,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개 중에 재능 있는 분들은 연애를 책으로 배워서 연애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자, 저는 노래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노래도 결국은 이렇게 저희 근육으로 하는 실용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이 뒷받침이 되어야 줘야 돼요. 실제로 이제 레슨을 해서 바뀌면은 그게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로 되는 거다 라는 설명을 들으면 아 그래서 내가 됐구나 라는 식으로 되는 게 조금 더 과학의 어떤 보컬 사이언스의 유용한 쓰임새라는 거죠. 그러면은 선생님들 학생들 중에서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학생분들도 있었나요? 저 되게 많죠. 다 많으실 거 그렇죠? 네, 한두 번쯤 다 있지 않았어요. 뭐 최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정말 처음 듣는 단어들 이게 왜냐면 오히려 영어로 하면은 좀 더 그게 좀 깔끔하잖아요. 네. 뭐 서브가 붙는다든지 뭐가 근데 이게 한문으로 한자로 돼 버리니까 이게 뭔 얘기지 하고 저도 막 구글 찾아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웠다라는 게 저는 더 충격적이었고 뭐 이누드 수축근의 중간 부분을 수축시켜야 된다. 네. 근데 그분은 이제 그거에 꽂혀가지고 저한테도 이제 상담을 하고 레슨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걸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되게 머릿속에 이 이론을 빠삭하게 알아야 그 내가 직접적으로 그 이론을 내 몸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눈빛과 그 소리 낼 때 이 표정이나 제스처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엄청 강해요. 이게 사실 그 네이네이네이라고 해보라고 하면은 이누드 수축근이 조여지는데 그죠? 그걸 이제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지식만 알거나 그죠.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학생분들도 알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제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섰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이제 마스터 선생님들 오셔서 마스터 클래스 할 때도 기본적인 근육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기본적인 뭐 성대 진동, 운동 이런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전 딱 그 정도만 싱어들이 이해를 하고 노래를 부르면 내 몸에서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다른 거에도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나요? 보컬 사이언스가?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일본에 그렉 선생님 마스터 클래스를 들었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노래를 부를 때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렉 선생님이 이건 너무 고급 정보일 수도 있는데 그렉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줬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할 때 고개가 숙여지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쓰는 근육이 사용이 되어지요 노래를 할 때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게 있거든요. 재미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저는 직접 레슨 때 겪었거든요. 그렉 선생님하고 레슨 하는데 지금 너가 이렇게 숙이고 있다 고개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후두를 누르고 있다 네. 이걸 들고 했어요. 그랬더니 더 소리가 쉽게 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무슨 근육이 쓰인다 라고 들었으면은 그런 지식은 얻었지만 이해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하고 그렇다고 말을 해주니까 그게 저한테는 배우는 거죠. 이 이론적인 이제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론적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사실. 그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사실 어떤 분야가 전문화가 되고 전문성이 생기려면은 막 수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막 이론들끼리 싸우고 해서 정론이 생기고 그래야지 분야가 발전하고 전문화가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론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이런 거는 너무 좋지만 이제 정보들이 너무 쏟아져 나오는 데 있어서 플레이어 이제 직접 노래하는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이비 선생님들이 말하는 진짜 노래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딱 기본적인 딱 지식 사실 사이언스라면 너무 거창해 보여서 저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지식?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성대 운동부터 설명을 대략 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성대가 진동을 하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만들어낸다. 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성대가 많이 붙었을 때 그림, 적게 붙었을 때 그림, 중간 정도로 붙었을 때 그림 있잖아요. 비교해 놓는 거. 네. 제가 이제 티처로 활동하기 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림인데 확 이해가 되기가 쉽더라고요. 우리가 성대가 이렇게 굉장히 얇게 붙었을 때는 너무 딥하게 붙었을 때는 이렇게 too much press가 될 수 있고 중간적으로 붙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밸런스 잡힌 소리 그거랑 두성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트레칭 해주는 근육이 필요하고 흉성을 쓰기 위해서는 이제 짧게 만들어주는 근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 정도. 네, 이 정도는 저도 이제 학생분들한테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냥 공기 흘러 나오고 여기 진동 일어나고 여기 종기형 있어 그냥 나오고. 저는 이제 저번에 현세쌤이 드린 그거 십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소리가 두껍고 얇고 공기 흐름 많고 적고 그게 진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거에 해당하는 가수들도 보여주고 그게 사이언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관련이 있죠. 관련이 있고 그래서 그 정도의 이론만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믹스보이스 편에서도 설명했듯이 흉성부랑 두성부 연결되고 뭐 믹스보이스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있어요. 저도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레슨을 할 때 저도 막 이론적인 걸 막 얘기도 해봤고 궁금해하면 그거에 답변도 해봤다가 또 하지 안 해도 해봤다가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어떤 이론적인 단어를 딱 뱉었을 때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소리내면서 그거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단어면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지 네. 차라리 그거를 사운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게 이 사람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조작을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어를 좀 조심하는 편이긴 합니다.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단어들은 사용을 안 하고 사운드적인 게 사용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뭐 흔한 예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 치면은 성대 접지 이거 엄청 되게 핫한 키워드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 레슨을 하다 보면 지금 소리 내실 때 공기 흐름이 많아서 이제 성대 운동량을 뭐 좀 늘려줘요. 뭐 아무튼 이런 류의 얘기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성대가 조금 더 이렇게 다치는 상황을 좀 더 만들어줘야 될 때, 이때 이 다치다 이걸 더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공기 흐름량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런 연습을 할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대가 다치는 상황이 좀 더 뭐 아무튼 이런 표현 자체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이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은 진짜 일부러 얘를 이렇게 닿게 하려는 그런 맞아. 시도들. 그래서 약간 좀 쎄해서 물어보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리 내신대요. 그러면 훨씬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는데도 더 이렇게 삐그덕거린다던가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케바케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컬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난 내용으로 여러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